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출 전문가 레오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용어 정리라든지 여러분들의 기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KB 시세도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으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 그 대출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 때 KB 시세가 뭐예요? 라고 했던 그런 때가 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대출을 접해보지 못한 분들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좀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KB 시세라는 것은 일단 KB 부동산 시세의 준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KB 부동산에서 이제 시세를 조사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보통 업데이트를 하고요. 매주 금요일에 새로운 시세가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 시세는 보통 이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B 시세 부동산에서 조사를 해서 그 시세를 올려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이 KB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대출을 해줍니다. 저희가 그 무엇인가 이제 그 비율을 따지잖아요. 뭐 그 60%가 대출이 된다, 70%가 대출이 된다 했을 때 그 첫 번째 기준점이 있어야지만 그 기준점에 70%, 60%, 50% 이렇게 가능한 거지. 기준점이 없다라고 하면 그 70%가 아무 의미가 없는 수치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점을 잡는 그런 시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KB 부동산 시세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 KB 시세 부동산 시세를 확인을 하려면 먼저 그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아니면 KB 시세에 들어가면 되는데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KB 부동산을 일단 치시고요. 아니면 즐겨찾기 해놓으셔도 되겠죠. 그래서 KB 부동산에 일단 들어갑니다. 그 KB 부동산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아파트가 있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아파트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파트 이름을 쳐서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KB 시세가 없는 부동산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다 KB 시세가 있나 보다 라고 하면 안 되고요. KB 시세는 이제 아파트 위주로 많이 나오고 있고 빌라도 간혹 나오고 있는데 빌라를 KB 시세를 이제 은행에서는 거의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빌라를 대출을 받을 때는 거의 은행에서 감정을 하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대출을 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뭐든지 다 기준점을 잡아야 된다. 우리가 경매를 하더라도 경매도 경매 감정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기준가가 돼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그 KB 시세에 들어가 보면 제가 오늘은 포레나 노원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포레나 노원에 딱 들어가서 포레나 노원을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포레나 노원을 검색을 하게 되면 KB 시세가 나오는데요. 이 KB 시세가 8억 5천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8억 5천은 무엇일까? 라고 일단 다시 한번 눌러 본다라고 하면 여기 보면 이 면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112하고 84.9로 나눠져 있는데 그럼 뭐 어느 거를 뜻하느냐? 이 112는 이제 분양 면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84.9는 전용 면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전용 면적인지 뭐 분양 면적인지 잘 모르겠다 하실 때는 부동산에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아니면 내가 사려고 하는 혹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그 집을 등기부 등본을 찾아보시면 되는데 등기부 등본을 찾아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면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한번 제가 들어가서 먼저 확인을 한번 해드릴 텐데요. 자, 등기부 등본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등기부 등본을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지금 자, 여기 이 아파트가 포레나 노원입니다. 포레나 노원에 있는 이 아파트를 검색을 해서 들어가면 이제 첫 페이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 두 번째 페이지 표제부 표시 1번에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84.9014 이 면적이 바로 전용 면적입니다. 그래서 이 면적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KB 시세를 살펴보면 되는데 나는 등기부도 잘 뽑지 못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등기부 확인하는 법을 유튜브로 촬영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서 내가 등기부 등본 확인하는 법을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그 부동산을 공부를 할 때는 가장 기본이 이 등기부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의 이제 역사인 거죠. 그 집의 역사가 다 담겨 있는 그런 장부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전용 면적이 84임을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84이니까 자, 여기 전용 면적 84에 그 84.9의 KB 시세가 얼마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KB 시세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KB 시세를 보게 되면 여기 11.25억으로 나오고 있죠. 옆에 실거래가는 11억 7,200만 원입니다. 자, KB 시세의 일반가는 11억 2,500이고요. 실거래가는 11억 7,200만 원. 실거래가가 조금 올라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실거래가는 이제 서서히 반영이 돼서 점점 KB 시세가 오를 가능성은 이제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KB 시세의 일반가에 11억 2,500만 원에 그 지금 포레나 노원 같은 경우는 비규제 지역입니다. 얼마 전까지 서울이 전 지역이 규제 지역이고 그래서 대출이 정말 안 나왔는데 지금 서울의 규제 지역은 강남, 송파, 서초, 용산을 제외하고 전부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KB 시세의 11억 2,500만 원에 70% 무주택자인 경우는 70%가 대출이 가능하고요. 다주택자 분들도 DSR, DTI만 충족을 한다라고 하면 6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DSR, DTI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앞으로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일반가가 기준이 되는 거고요. 여기 상위 평균가가 있고 하위 평균가가 있는데 그러면 이 상위는 뭐고 하위는 무엇이냐? 이 상위 평균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출할 때 잘 이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간혹 보험사에서 특판이 나올 때가 있는데 특판이 나와서 4층 이상의 신용등급 1, 2등급인 분들에 한해서 상위평균가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시점이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 이 일반가를 적용을 하게 되고요. 그럼 하위평균가는 무엇이냐? 하위평균가는 아파트인 경우에 이제 1층이 있는데 1층은 보통 하위 평균가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1층을 살 때는 이 하위 평균가를 보고 하위 평균가의 70%가 대출 한도구나. 난 다주택자니까 60%가 대출 한도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간혹 은행에 따라서 1층이어도 일반 평균가를 적용해주는 은행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떻게 써요? 한도가 더 많이 나오겠죠. 우리가 기준가가 높아야 대출 한도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이제 기준가가 높은 게 제일 대출에서는 유리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10억 7,500만 원의 70%인 것보다는 11억 2,500만 원의 70%인 것이 한도 면에서는 더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KB 시세의 기준가, 이 일반 평균가가 우리의 대출 한도인 것을 확인을 해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KB 시세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세요. 보통 우리가 이제 네이버로 검색을 하다 보니까 네이버에서 포레나 노원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레나 노원을 치게 되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포레나 노원 이렇게 나오고 111제곱미터라고 했어 라고 해서 이제 찾아보는 거죠. 그렇게 찾아보면 여기 매매가가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서 매매가가 12억이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혹 물어보거든요. 저 대출이 궁금한데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시세가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네이버 시세에서는 12억에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대출에서는 네이버 시세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KB 시세를 확인을 해서 이 KB 시세의 기준으로 대출이 되는구나. 나는 대출이 얼마 나오겠구나. 한도가 얼마구나. 이렇게 해서 자금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 시세는 지금 이렇게 매물대가 올라와 있구나. 이 정도로 확인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는 KB 시세는 기준으로 대출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간혹 KB 시세가 없는 물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KB 시세가 없는 물건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뭐 대출 못 받나요? 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KB 시세를 확인을 했는데 이렇게 없는 경우가 있어요. KB 시세가 없다. 그러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부동산 테크라는 한국 감정원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세가 없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테크라고 되어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부동산 테크에 들어가 보시고요. 여기서 아파트 이름을 한번 검색을 해보면 되는데 제가 이제 시세가 없는 아파트 중에 자현 유하우스라는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자현 유하우스 나와 있죠. 자, 더보기 해보면 지금 자현 유하우스에 대한 시세가 나와 있는데 여기도 역시 전용 면적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이 테크에 나오는 시세는 어떻게 확인을 하나 한번 보면 여기 전용 면적 제가 등기부에서 전용 면적 확인하는 법 알려드렸고요. 그러면 여기는 일반 평균가가 없네요. 자, 이 부동산 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하위 평균가, 하한 평균가라고 하죠. 상한 평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한 다음에 이제 나누기 2 하면 이 테크의 시세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테크의 시세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배동에 있는 자연 유하우스는 과연 KB 시세가 없나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자현 유하우스 한번 쳐볼게요. 자현 유하우스 쳤습니다. 자, 시세가 없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오냐면 자, 자현 유하우스라고 나오기는 하죠. 자, 여기 나오는데 여기 보면 시세가 없음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KB 시세가 없다고 해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테크,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테크 시세를 찾아서 그 시세를 기준으로 우리가 대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테크에도 없고요. KB 부동산에도 시세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출을 못 받나요? 아니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은행에서 자체 감정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빌라라든지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 시세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세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매매가는 존재를 하지만 시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은행에서 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런 경우 은행에서 감정하기 전에 그럼 매번 어떻게 은행에서 감정을 하느냐 나는 그냥 알고 싶다 하시면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공동주택 가격이라는 또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 가격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빌라나 연립주택을 이제 검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동호수 이런 식으로 해서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공동주택 가격의 보통 한 130%에서 150% 정도를 은행의 감정가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은행마다 감정을 해보면 조금 차이가 있긴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또 기준가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본다라고 하면 아파트인 경우에 이제 KB 부동산 시세를 확인을 하고요. KB 부동산의 시세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부동산 테크 시세를 확인을 하면 되고요. 근데 부동산 테크에도 없다. 아파트인데도 부동산 테크에도 시세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은행에서 감정을 해야 된다. 아니면 내가 은행에서 감정하기 전에 혹시 얼마가 나오는지 좀 궁금하다. 매번 은행에다가 얘기를 할 수도 없어요. 은행에다가 매번 얘기를 해도 뭐 시세를 바로바로 감정을 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궁금하다 할 때는 공동주택 가격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 공동주택 가격의 130에서 150% 정도로 이 정도가 이제 감정가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유추를 하는 거죠.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감정가를 찾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KB 부동산 시세는 매주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내가 대출을 좀 많이 받아야 되겠다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KB 시세보다 매매가가 높은 경우가 있고요. 실제 KB 시세보다 매매가가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내가 매매한 가격이 KB 시세보다 낮다.
그리고 점점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면 조금 기다렸다가 KB 시세가 오른 다음에 반영을 해서 우리가 대출을 신청하면 되고요. 점점 KB 시세가 떨어지고 있다. 떨어지고 있으면 대출이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더 빨리 대출을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 놓는 것이 아무래도 조금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의 이제 그 시세에 따라서 대출에서 약간 디테일은 좀 존재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궁금해하는 것은 은행에서 기준가로 삼는 것은 KB 시세구나. 아무래도 우리가 KB 시세가 많이 알려진 그런 시세다 보니까 기준가로 삼는 은행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전 은행이라고 보셔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KB 시세는 어떻게 찾는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전용 면적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KB 부동산에 들어가서 그 전용 면적에 맞는 시세가 얼마인지 그 시세가 뭐 11억 뭐 11억이다, 뭐 10억이다, 9억이다. 뭐 이렇게 되면 그 시세의 뭐 70%, 60%, 또 규제 지역인 경우는 지금 50%밖에 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50%로 계산을 해서 나의 예산을 세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은행에 가서 뭐 그 시세를 말씀을 할 때 그냥 제 매매가는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정확한 한도를 뽑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책자금인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그 KB 시세를 인정을 하지 않고요. 매매가와 KB 시세 둘 중에 낮은 것에 그 비율로 해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경우는 뭐 KB 시세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대출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은행 같은 경우는 약간 예외가 있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으면 뭐 KBC를 인정한다 하는 은행이 있고요. 내가 예를 들면 매매가가 10억인데 KB 시세가 15억이다. 뭐 이런 경우도 사실 뭐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 15억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이 가능한가요? 뭐 은행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거꾸로인 경우도 있겠죠. 내가 15억에 샀는데 KBC세가 10억이에요. 그러면 10억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우리의 대출은 KBC세가 좌지우지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KBC세가 굉장히 우리가 대출에서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세를 조사를 하는 것은 이 KB로 우리가 대출을 기준가로 잡는다 라고 이제 생각을 딱 하시고 앞으로 그 물건을 찾을 때도 KB 시세를 먼저 보고 대출 한도가 얼마가 나오니까 나의 예산은 이러하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대출 한도 뽑기가 훨씬 쉽겠죠. 물론 이제 대출 한도는 뽑을 수 있지만 무조건 대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 따른 이제 소득이 따라 나와야 되는데 이제 소득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소득에 대한 그 방송으로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